안녕하십니까. 한율세무TV 전대익세무사입니다. 우리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자. 이번에는 우리 특별세액공제 중에 하나인 보험료 세액공제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보험료 세액공제의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란 모든 보험료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보험료를 내게 되면 만기에 수령하는 그 금액이 있으시잖아요. 그 금액보다 내가 불입한 보험료 전체 금액이 더 큰 그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보험료 세액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일반 보장성 보험료, 두 번째가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예,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 100만원 한도로 해서 12%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2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을 거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례를 살펴보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25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내가 납입을 했다. 그러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우리 이 보험료 세액공제는 반드시 그 연령 요건이랑 소득 요건을 부양가족들이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리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만이 공제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 자녀가 만 20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장애인 이름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우리 그 여기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뭐냐면,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대요. 예.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가입한 모든 보장성 보험이 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내가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중복으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동시에, 그러니까 중복 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짜리 하나만 딱 받으면 되는 거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까지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이때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그 이 보험료 세액 공제는 피보험자가 나의 인적 공제를 받는, 즉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적 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보험료를 불입을 했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지출한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십니다. 자, 다섯 번째, 또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의 기본 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가 배우자인 이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료 공제는 피보험자가 내 인적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그러한 부양가족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사례를 보면 자녀 같은 경우는 나의 부양가족,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이면서 피보험자니까 가능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계약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예요. 그러면 지금 지출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배우자 이름으로 지출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자녀가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이더라도 내가 지출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를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 입장에서도 보면 피보험자가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도 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내가 지급한 경우, 이때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의 사례랑 조금 틀린 건 뭐냐면, 위의 사례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배우자는 나의 인적공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피보험자인 자녀, 가입자인 배우자 모두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때 지출한 이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내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료 세액공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가입자와 피보험자 모두 나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태아보험인데요. 요즘 많이들 태아보험에 가입을 하시죠. 이 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이 되는지, 정답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 보험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사례는 올해 개정사항 중에 하나예요. 전세보증보험도 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이 되는지. 즉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보증대상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전세금 3억 원 이하인 전세보증보험에 내가 보험료를 불입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해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세보증보험도 내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